기생은 일단 예뻐야 한다. 혹시 과거에는 달랐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도 있지만 미인을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자들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지방의 고을수령들은 관기 때문에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단 관기는 관비 중에서 뽑기 때문에 관기가 많아지면 대신 관청 일을 할 관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기를 폐지할 수도 없으니 왕명을 받고 출장 나온 관원에게 관기를 배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심술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왕이면 관기는 예뻐야 했다. 행여 못생긴 기생을 배정해주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 때 최한량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복명사진을 다녀보니 고을마다 시중을 드는 기생들이 나오는데 어떤 고을은 못생긴 기생을 배정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하고 짜증나서 사람들을 확 몽둥이로 패주고 싶더군. 그런데 예쁜 기생을 배정한 고을은 그 동네 지붕 위에 까마귀조차 예뻐 보이는 거 있지? 예쁜 것만큼 능력도 중요했다. 때때로 기생들은 단순한 첩을 넘어서 대단한 호사를 누렸던 경우도 있었다. 고관대작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본처를 제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경우도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다가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태조의 총애를 받던 김해관기 7점선이나 태종의 총애를 받던 보천관기 가이아가 그런 경우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 미모가 중요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재능이었다. 세조 때 가늘게 째진 뱁새눈 때문에 늙은 원숭이 같다 해서 물깃는 수급비를 맡았던 한 계집종은 노래를 워낙 잘해서 세조 때 궁궐연회에 자주 불려가 세조를 기쁘게 했으니 세조는 나중에 특명으로 면천을 시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성종 때 한 기생은 궁궐 잔치에 불려가 빼어난 재치로 성종을 흡족해 하여 비단과 호피, 후추 등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하사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연산군 때의 장녹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다. 그녀는 기생 출신으로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고 영악스럽고 애교가 넘쳐 포악스러운 연산군을 마치 어린아이나 종 부리듯 대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러 남자와 혼인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30이 넘는 나이에 그리 빼어난 미모도 아니었는데 노래할 때만큼은 특유의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넋을 빼앗았던 것이다. 이런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로 종 3품 수경 후궁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지만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그녀 또한 붙잡혀 차명에 처해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 기생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고 인생을 망친 사대부들. 예쁜 기생을 차지하려고 양반네들이 다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 기생은 주로 별감, 군관, 하급 관료들이, 지방 관기는 관노나 하급 관소들이 기둥서방이 되었다. 행여 양반이 기생을 겁탈하려다 기둥서방에게 붙들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세종 때 한 관료는 기생과 간통을 하다가 기둥서방이었던 관노에게 붙잡혀 머리털을 몽땅 잘린 일도 있었다. 다만 기생은 남편이 자주 바뀌었던 탓에 전 남편과 새 남편이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태종 때는 기생의 전 남편과 새 남편이 한양 한복판에서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여 싸움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일이 있었는데 정작 말썽을 일으킨 당사자는 태종 이방원의 연줄이 있다고 해서 풀려나고 억울하게 얻어터진 관료만 하루아침에 군졸로 강등당해 천한 수군이 되는 일이 있었다. 성종 때는 기생을 놓고 고관과 왕족이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당시 싸움이 피를 튀기는 난투극이었다고 한다.
양반끼리 대로 한복판에서 서로 물어뜯고 머리채를 휘어잡았던 것. 성종은 싸움을 일으킨 두 사람 모두를 장 100대를 치고 귀양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태조 이성계가 본가는 전주였지만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보면 기생과 얽힌 싸움 때문이었다. 이성계 에헴. 그의 고조부 이한사가 전주에 있을 때 관기 때문에 전주 수령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한사는 피신을 하다 함경도까지 들어갔던 것. 한편 기녀 때문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인생을 말아먹은 사대부들도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국상 때 기녀를 가까이 한 경우였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 대비가 죽으면 국기일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만은 관하에서는 공무를 보지 않고 풍악을 울리지 않고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지 않고 관기와 노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기생과 노닥거리다 신고되어 인생을 종친 관료나 사대부가 여럿 있었던 것이다. 예쁜 기생도 늙으면 토사구팽. 하지만 꽃이 지면 좋은 시절도 끝나는 게 기생의 서글픈 인생이었다. 한때 사또를 유혹하여 고을 대소사를 쥐락펴락했던 관기도 나이가 들어 몸매가 망가지고 미색이 바르고 나면 물깃는 수굿비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기생은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없어지고 한 가지만 남는다고 하였으니 재색, 미색, 명성은 사라지고 말빨만 남게 된다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자의 애정이 시들해지고 나면 다시 이 양반 저 양반 품을 떠돌며 살아가야 하기도 했다. 숙종의 처연두를 치료하며 명의로 이름을 날린 유상의 어머니는 본래 평양 관기였는데 유상을 포함해서 아들 셋이 모두 성이 달랐다. 그래서 숙종이 놀리려고 이렇게 물었는데, 숙종, 너희 형제는 어째서 성이 모두 다르냐? 유상, 신의 어미가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아서 그럽니다. 라고 하여 숙종을 웃겼다고 한다.